처음 배우는 거 아니니까 잘 한번 배워보세요. 자, 일단 등차 수열은 따라하세요. 차가 일정한 숫자의 나열. 아, 따라해줘야 아까 하면서 힘들었나 따라하세요. 차가 일정한 숫자의 나열. 그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열은 아, 너는 무슨 말이야? 내가 미안해. 아까리 너무 심해서 말하네. 실제 한 명만 있어도 너무 긴장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조금 힘들다. 좀 대답 좀 잘 해주세요. 자, 등차 수열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숫자들을 항이라고 부르고 n번째 항을 일반 항이라고 부르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일단 넘어가고 주요 내용들 위주로 해볼게요.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은 기본 꼴은이에요. A1 플러스, 첫 항은 주로 A라고도 쓰죠. A 플러스 N-1D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수열은 기본적으로 함수로 다루게 될 거예요. 따라하세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 그래서 만약에 fx 이렇게 되면요. 예를 들면 fx가 3x 플러스 1 이러면 특별한 말이 없다면 여기는 x. 얘는 실수 값을 다 넣어도 되는 거예요. 정의역이 실수 전체 범위집합이죠. 근데 a, n은 하고 3n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 n자리에다가는 자연수만 넣을 수 있는 함수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일반화는 기본 표현 자체는 너네가 배웠던 공식은 a 플러스 n-1d로 쓰는 게 기본 꼴이긴 한데 얘를 주로 다룰 때는 따라하세요. n에 대한 1차 함수 n에 대한 1차 함수로 다루게 되고요. 얘를 정리해서 n을 기준 문자로 생각하면 전개하면은 일단 1차항이 dn 이렇게 나오고요. 상수항이 a-d가 나오는데 그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따라하세요. dn 플러스 알파. 여기 중요한 거는 공차를 만약에 알고 있다? 바로 dn하고 1차항 바로 작성하고 따라서 상수항은 대입으로 결정. 네, 예를 들어서 예시를 좀 들어줄까요? 3, 7, 11, 15, 땡땡땡 이렇게 숫자가 나열이 되는데 자, 그럼 공통의 차이, 공차가 몇이에요? 4죠? 그럼 AN을 작성해라 그러면 바로 따라서요. 4N. 바로 쓰고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N에 1 대입했을 때 몇이 나와줘야 된대요? 3. 그러면 상수항 뭐로 결정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너네가 식을 바로 작성을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래서 얘는 1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얘는 직선이 되겠죠? 직선이 되고 이 직선에서 각각의 점들이 찍히는 형태가 되고 x증가량 1, 그 다음에 y증가량이 공차가 돼서 따라하세요. x증가량분의 y증가량 여기 y좌표 차이가 공차긴 한데 x증가량이 1이라서 이 기울기 자체가 d가 된다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차 2도 d고 기울기도 d다 해서 우리가 함수로 다루게 된다면 n에 대한 1차 함수로 다루게 될 거야. 너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 일단 좀 써줄까요? 오늘 알아야 될 것들 일반항 일반항은 a 플러스 n-1d로 쓸 수도 있지만 따라하세요. dn 플러스 알파 얘는 dn 이게 중요한 거야. 플러스 알파 알파는 이제 대입으로 결정을 한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는 게 훨씬 빠르니까 익숙해지는 게 좋고 자, 점화식은 따라하세요. 이웃하나의 관계식 사실 이웃하지는 않아도 돼. 여러 항들의 임의의 항들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게 점화식이라고 부르고요. 2개짜리 점화식이냐 3개짜리 점화식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항 점화식은 정의랑 똑같아요. 이웃하나의 차가 D로 상수로 일정하다. n의 어떤 값을 집어넣든 D로 일정하다.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을 얘기해 주는 거고 이거를 살짝 이항시키면 이렇게도 표현을 자주 하죠. 다음 항은 이전 항에 등차를 더했어요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지. 자, 3항, 3개짜리 항으로 이루어진 점화식은 n 플러스 2번째와 그 이전이 n 플러스 1번째 차, 이 차랑 n 플러스 1번째랑 n번째 차가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참고로 3항 점화식을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건 따라하세요. 등차 중항 3항 점화식은 참고로 정리하면 등차 중항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조금 편하긴 하고 이런 점화식들 만약에 문제에서 수열 AN이 이런 식을 만족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너네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일단 그거 꼭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자, 일단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 얘기를 좀 해봤고 자, 그 다음에는 자, 등차 중항도 아까 앞에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등차 중항은 그냥 가운데 있는 항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AP, AR 둘을 더했다. 그때 P, Q, R 이 지금 P랑 R의 평균이 Q다니까 Q가 가운데 있는 값이라는 얘기야. 가운데 있는 지점의 값의 2배랑 똑같다 해서
식을 작성을 그냥 해보면 되긴 하는데 그냥 직선이니까 어차피 직선으로 표현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표현 자체가 Q가 PR 평균이다 라고 준 거랑 똑같죠? 그랬을 때 이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높이 차이도 이렇게 똑같아야만 해요. 그래서 y좌표 차이 얘와 얘의 평균 값을 구하면 그게 이 가운데 지점에 높이가 나온다 해서 등차 중앙식이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느낌이죠. 예를 들면 뒤에 나오긴 할 건데 A3 플러스 A5 문제에서 두 항의 합을 준다면 따라하세요. 등차 합은 등차 합은 내 자리 놔둬. 따라서 등차 합은 중항 곱하기 항수 또는 평균 곱하기 항수로 부르기도 해요. 자, 얘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A3, A5 3이랑 5의 중간이 누구의 평균이 몇이야? A4죠? A4 중항의 몇 배? 두 배. 이렇게 해석하는 게 중항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등차 중항 자체가 뭐 큰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등차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이것도 항상 성립하는구나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되고요. 자, 이게 문제에서 쓰일 땐 이런 식으로 쓰여요. 자, 어떤 세수 뭔지 모르겠지만 문제에서 알려줬어. ABC가 뭔지 모르겠는데 얘네가 등차를 이룬다 그러면 바로 등차 중앙식을 작성을 하면 돼요. 가운데 있는 거 두 배가 그 차가 똑같다 해서 B는 A 플러스 D하고 일단 식을 계산을 해주면 되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세수가 등차를 이룬다. 근데 그 세수가 뭔지 얘기를 안 해주면 내가 미지수를 놔야 돼요. 그때 가장 일반적인 거는 A 플러스 D, 왜 D씩 늘어나는 거니까 A 플러스 2D 이렇게 둘 수도 있긴 한데 주로 이 유형에서 뭘 하게 되냐면 이 세수의 합, 이 세수의 곱 이런 걸 쓰게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놨을 때는 합이 어떻게 되냐면은 3A 플러스 3D 이렇게 나오고요. 곱을 구하면 좀 더 짜증나요. 곱이 이제 A 플러스 D, A 플러스 D 이거 전개를 해줘야 되는데 좀 짜증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가운데 있는 항을 A로 둔다면 그러면 얘는 D 더해지기 전이니까 D를 빼줘서 A 마이너스 D를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항을 이제 A 플러스 D 이렇게 해도 얘네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건 맞잖아. 이때는 합과 곱이 식이 되게 간단해져요. 자, 합을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D, D가 소거돼서 3A 이렇게 훨씬 계산이 간단하게 나와요. 자, 곱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합착골이죠? 그래서 곱은 A로 묶었을 때 A 곱하기 하고 A제곱 마이너스 D제곱 해서 계산하기가 훨씬 간단하니까 우리가 세수가 등차다 라고 했다면 내가 미지수로 놔야 돼? 그때 중항을 A로 두는 게 편하다는 알고 있는 게 중요해. 이렇게 하도 계산을 답은 나와. 계산이 더 오래 걸릴 뿐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걸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자, 내수가 등차인 경우는 잘 나오진 않는데 얘는 어떻게 세팅을 해줘야 되는지 약간 발상적이긴 한데 따라하세요. 공차는 EK 이렇게 해야 대칭인 꼴로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공차가 EK 이렇게 둬야 대칭 꼴이 나와요. 얘네들 차이가 EK죠? 얘네들 차이 EK죠? 얘 차이도 EK. 공차가 EK가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더하면 마삼K, 3K 없어지고 마이너스 K, K가 없어지게 돼요. 곱했을 때 얘네들 구간 합쳤고 얘네들 구간 합쳤고 그래서 아마 자의에서는 내수가 등차가 나올 수도 있는데 센 RPM 수준에서는 세수가 등차 정도로밖에 안 나오고 내수가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면 된다. 따로 우리 쓸만한 내용은 아니니까 이해했으면 됐어요. 진짜 중앙식도 한번 써놓긴 할게. 1번 이거를 쓸까? 1번 중앙 AP 플러스 A는 2의 Q 다음 Q다 P랑 안에 평균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순서는 상관이 없어. 친구 프린트 받았어? 받았어. 뒤로 전달해. 자, 등차 수열의 합도 우리가 배웠었죠? 자, 등차 수열의 합은 유도 과정 자체는 뭐 간단해요. 그냥 얘를 원래 유도는 어떻게 하냐면은 SN을 A1부터 AN까지라고 정의를 할 때 얘를 유도 과정 설명만 하고 내가 다 유도하진 않을게. SN은 하고 A1, A2 플러스 한 다음에 A, N-1, AN 이렇게 되는데요. X는 한 번 더 쓸 건데 순서를 반대로 쓸 거야. AN, AN-1, A2, A1 이렇게 쓸 거고 이때 이 친구는 이게 D가 플러스 D라고 쓸게요. 여기서 이로 넘어갈 때 플러스 D가 되죠? 얘는 이전항이니까 마이너스 D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네들을 더한 거랑 얘네들을 더한 게 어때야 될까? 같아야 돼. 얘네들 더한 거, 더한 거, 더한 거, 더한 거, 더한 게 전부 다 똑같아야 돼. 그래서 이 SN은요 A1 플러스 AN이 다 똑같은 게
1부터 n까지니까 n 묶음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한테 유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유도가 되는 거고, 근데 이건 공식 그냥 너네가 외워줘야 돼. 해서 얘는 공식을 외우되 모양을 2개 정도는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등차합이라고 쓸게요. 자, 등차합은 식을 2개를 외워야 되는데 따라하세요. 2분의 항수 2분의 항수 한 다음에 따라 해주세요. 네. 첫항 플러스 끝항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자, 예를 들면 A3 플러스 밑에 X를 써놨네요. 이거 볼까? A1 플러스 A2 플러스에서 A8까지 S8로 주로 쓰게 되죠. 얘를 구해라 그러면 2분의 한 다음에 한 개수 8개 써주고, 내가 더하려는 값 중 첫 번째니까 A1 써주고 마지막 A8 써주면 되는 거. 이건 보통 잘하거든. 근데 얘를 보통 이렇게 틀려요. 조심해야 돼. 자, 일단 한 개수부터 조심해야 돼. 2분의 한 다음에 13까지 더한다고 이걸 여기 13을 쓰면 안 돼. 따라하세요. 항의 개수 1부터 13까지면 13개죠. 근데 앞에 1, 2 2개가 빠졌으니까 항 몇 개일까요? 11개 이렇게 되겠죠. 11 써야 되고요. 첫 항을 얘로 써줘요. 첫 항 A3 끝항 A13 이렇게 써줘야 돼. 이걸 좀 조심을 해줘야 되고, 이건 왜 썼을까? 4, 5, 6, 7, 8, 9 이렇게 되네. 굳이 비슷한 내용이라 그냥 확인시켜주려고 해준 것 같고요. 자, 우리가 등차합은 이제 주로 너네 내신이나 수능의 킬러로 나오는 소재고, 얘는 2가지로 다룰 수 있어.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과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식으로 계산을 한다? 이거 식 작성한다? 막 연립방정식으로 계산 열심히 하면 돼. 자, 그다음 우리가 그래프로 다루게 된다면 따라서 n에 대한 2차 함수, 얘를 식을 2분의 n하고 a 플러스 l n번째 항까지 an이 여기 들어가게 될 거야. a1, an이 들어갈 거고, 식으로 작성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 식을 정리하잖아. 자, 뒤에 내가 따로 빼놨나 함수로 나눈 거. 뒤에 써놓긴 했는데 뒤에서는 얘기를 하자. 네, 그래서 계산으로 하는 것만 지금 그럼 먼저 얘기를 해볼게. 계산을 할 때는 얘 의미 자체가 따라하세요. 평균 곱하기 항수. 얘 평균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더하려는 첫 번째랑 마지막 거랑 더하고 2로 나눠. 그거를 얘가 짝수개면 중항이 없어요. 왜냐면 1, 8 평균은 몇이야? 4.5란 말이야. A 4.5 이거는 정의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A 4.5는 항이라고 부르지는, 중항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그냥 평균이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가 얘를 평균 곱하기 항수로 계산해. 하는 게 익숙해지면 좀 많이 돼요. 이게 지금 둘을 더한 다음에 이거 나눠내는 게 평균이잖아요. 평균 곱하기 항수로 계산을 하는 거좀 익숙해지면 공식 그냥 쓸 거 없이 평균 곱하기 항수에서 다 끝내버리면 돼. 자, 얘 같은 경우 그러면 2분의 하고 A1 플러스 A8 곱하기 항 8개 뭐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자, 이 친구는 일단 얘네 평균은 뭐야? 얘네 둘이 더하면 16이죠? 2로 나누면 8이죠? 그러면 중항이 A8이겠네? 항 개수가 11개였죠? 11, A8 이렇게 바로 줄였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항 곱하기 항수, 평균 곱하기 항수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이 친구는 뭘까요? A4, A9 그럼 둘이 더하면 13이니까 평균이 6.5거든? 그럼 중항은 일단 없는 거야. 근데 편의상 우리가 그냥 써버려도 괜찮아요. 얘는 A 6.5 A6.5가 이렇게 했어서 얘는 항으로 원래 쓰면 안 되지만 계산의 편의상 우리가 이것도 그냥 계산할 때 쓰게 될 거고, 자, 이제 4부터 9까지니까 앞에 1, 2, 3 3개 빠졌으니까 얘가 6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조금 빠르긴 한데 모르겠다 그럼 이렇게 치에다 넣고 계산 열심히 하면 돼. 그래서 얘는 등차합은 중항 곱하기 항수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편해요. 자, 얘다가 여기 써놓을게요. 평균 곱하기 항수, 나는 평균 곱하기 항수로 항상 쓰고요. 여기는 이제 그래프로 다룰 때 내용은 이따가 한번 써볼게. 일단 개념 자체를 복습하는 거니까 뭐 얘 문제 예시 없이 쭉 해도 그냥 아 그런 게 있었지 하고 너네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라 따라서 등차 수열은 따라해주세요. 따라해봐. 등차 수열은 그래야 기억이 좀 더 오래 가죠. 띄어서 봐도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따라하세요. n에 대한 1차 함수. n에 대한 1차 함수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띄워서 보더라도 식을 작성해보면 어쨌든 다 1차 함수로 나와요. 그래서 봐봐. 예를 들면 a2n-1 하잖아요. 그럼 따라하세요. n자리에 2n-1 대입.
얘는 1차 함수에 1차 함수를 합성한 거랑 똑같아서 얘도 어쨌든 1차 함수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대입하면 어쨌든 1차가 나오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될 거다. 그래서 등차 수열은 띄엄띄엄 보든 뭐 두 칸씩 띄워보든 세 칸씩 띄워서 보든 얘는 어쨌든 전부 다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는 걸 너네가 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등차는 띄어서 봐도 등차다. 이거는 뭐 말로만 간단히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고 몇 칸씩 띄웠냐에 따라서 차가 달라지긴 하겠죠. 간격이. 자, 문제에서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한 정보를 줄 때 부항의 합 또는 부항의 차를 주는 경우가 좀 일반적이야.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인데, 자, 두 항의 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라하세요. 평균. 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등차 합을 구할 때 쓸 수도 있어. 자, 평균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이렇게 두 항의 합이 몇이다 이런 식으로 주고 차가 몇이다 이렇게 줄 때가 있거든요. 자, 평균을 구한다는 얘기는 얘네들 중항을 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3, 11 이 숫자들만 더하면 14죠? 그럼 얘들 둘의 중항이 누구예요? H7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2H7이 20이니까 바로 해석한다면 H7이 몇이다로 해석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중항이 합이 주어졌다? 그럼 우리가 평균 또는 중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이 친구도 한번 볼까요? 중항이 합으로 해석한다면 근데 얘는 중항이 없어. 3, 12 더하면 15죠? 평균을 구하면 7.5죠? 그럼 얘는 중항은 없지만 나는 이렇게 계산을 해. A 7.5 n에다가 7.5 집어넣고 계산하면 나오긴 나오거든요. 얘 두 배가 20이다니까 이렇게 계산을 그냥 해주면 돼. 이건 중항은 아니지만 만약에 서술형이라면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냥 정석대로 가면 돼요. 따라하자. A 플러스 몇 D 이거 A 플러스 몇 D예요? A 플러스 2D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이건 A 플러스 몇 D 11D니까 몇 A 플러스 몇 D라고 쓰면 될까? 일단 몇 A 2A, A 두 개 있으니까 2A 들어가고요. 2D 11D니까 몇 D 플러스 13D가 20이다 해서 계산하려고 하는 건 돼요. 일단 그 계산은 정석이니까 굳이 다 또 언급하진 않을게요. 자, 그 다음 우리가 합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돼. 저희가 뭐냐면 자, 등차 수열이라면 예를 들면 뭐 A3, A11 있죠. A3, A11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얘랑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게 값이 어떨까요? 똑같은 건 알고 있죠? 자, 그럼 확인을 직접 해볼까? A2는요 A2는 A3에 마이너스 D를 해줘야 그 전항이 되겠죠? 얘는 A3 마이너스 D 이렇게 쓸 수가 있고 A12는 A11에다가 D를 더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둘이 더해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A2 플러스 A12는 A3 플러스 A11이랑 결과가 똑같다 이렇게 계산으로 확인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냥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플러스 D 마이너스 D 하면 합이 똑같겠구나 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A3으로 시작해서 A2 될 때까지 가야 돼. 그러면 한 칸, 두 칸, 여기 3, 1, 2 차이 나죠? 두 칸만큼 왼쪽으로 하고 얘도 두 칸만큼 오른쪽으로 해서 A13을 만들어주면 내가 알게 된 거는 따라하세요. 첫 항 플러스 끝 항 이거를 알게 된 거랑 똑같아서 우리가 S13을 구할 수 있어요. S13은 2분의 항수 13개 첫 항 A1 플러스 A13 이게 필요하거든. 근데 지금 내가 A3 플러스 A11 20인 거 알고 있죠? 그럼 A1과 A13의 합도 20인 거 알고 있죠? 이게 21 바로 대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두 항의 합은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으로도 바꿔서 해석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놓으면 조금 편하긴 하고요. 네, 그래서 두 항의 합 첫 번째는 우리가 평균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은 등차 수열의 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뭐 이거는 그냥 식으로 표현해 준 건데 굳이 이렇게 식으로 너네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일반화 시켜서 쓴 건데 그냥 방금 걸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돼. 자, 두 항의 차는 그냥 몇 D만큼 차이가 나느냐를 의미하는 걸로 해석해 쓰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A10 이건 A에 몇 D 더해준 거예요? 9D 이건 몇 D? 2D 빼면 A 소가 되고요. 몇 D 차이 나겠네? 이 숫자만 빼면 괜찮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은 7D가 20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두 항의 합과 차를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두 항의 합과 차가 주어졌을 때 합은 우리가 얘네들 중항, 평균을 구할 때 쓸 수 있고요. A 몇이 몇이다 이렇게. 그 다음 등차 합을 구하는 데 쓸 수 있어요. 첫 항 플러스 끝 항을 이렇게 돼서 찹은 이 KD 뺀 게 몇 D 차이 나냐 1D, 7D 이런 식으로 우리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요.
자, 그 다음 이것도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 두 수 사이에 숫자를 넣어 만든 등차수를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유형 좀 익숙하지 않나요? 셀에도 나오고 RPM도 나오고 자리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자, 두 수 사이에 A1부터 AN까지 n개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등차수열을 이루게 만들었다 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정보 하나만 뽑아내면 어려운 문제는 못 푸는 거야. 쉬운 문제는 이 둘 중에 하나만 풀리는데 어려운 문제는 둘 다 써야 풀리니까 둘 다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두 수 사이에 넣은 여기다 정리를 해줄게요. 얘는 두 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마지막 한 구하기 또는 봐봐. 여기가 K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얘네가 등차라고 했으니까 공차를 D라고 하면 얘는 K 플러스 1D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한 번씩 물어볼게요. 친구야 얘는 뭐가 될까? 순서 때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어떻게 될까 얘는? K 플러스 1이 이렇게 되겠죠? 이 친구 뭐 몇이 돼요 얘는? 3D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규칙 보이나요? 1일 때 1D, 2일 때 2D, 3일 때 3D 이렇게 되겠죠? 친구야 얘는 어떻게 될까? ND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수에 집중을 하는 거야. 친구 얘는 뭐가 돼? K 플러스 뭐라고 쓸까? 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야. 자, 예를 들어서 예시 밑에 써있으니까 이걸 이용 한번 해볼게요. 3이랑 25 사이에 10개 집어넣을게. 3, A1, A2, 땡땡땡, A10, 25. 총 12개의 숫자가 되겠네. 10개를 끼워 넣었으니까. 자, 그럼 따라하세요. 마지막 수 구하기. 마지막 수를 구할 수 있어요. 얘가 3, 이 차수열이라고 그랬어? 얘는 얘 뭐야? 3 플러스 D. 얘는? 3에다가 얘는 뭐라고 내가 바로 쓸까? 10D. 얘는 뭐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하면 미지수가 D밖에 없죠? D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두 수 사이에 뭔가 끼워 넣었다. 마지막 수를 표현을 해주면 D가 바로 나와요. 저희는 넘겨주면 22죠? D는. 조금 바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 한 또는 마지막 수. 끝항이라 쓰기 귀찮다. 끝항을 구하는 걸 할 수,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 특정 유형이라서 끝항. 자, 그 다음 예를 이용해서 우리 등차 합도 구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일단 A1, A2에서 AN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누구를 구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얘네들, 이 사이에 있는 A1부터 AN까지 얘네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N을 식으로 바로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돼. 자, 얘 등차합 SN을 라고 쓴다면 SN은 2분의 N 한 다음에 첫항 플러스 끝항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등차합 공식 아까 첫 번째 식으로 계산할 때 식이었죠. 근데 내가 여기서 1로 갈 때 마이너스 D를 해주면 되고요. 여기서 1로 갈 때 플러스 D를 해주면 되니까 A1 플러스 AN은 내가 K 플러스 L로 대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대체할 수 있죠? 모르겠으면 써보면 돼요. K는 A1 마이너스 D 이렇게 되죠. 마지막 수는 AN 플러스 D 이렇게 되니까 K랑 L 구하면 A1 플러스 N이랑 똑같은 식으로 확인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대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쓰냐? 여기서 바로 쓸 수 있어요. S10이라고 쓸 수가 있어. S10은 2분의 항수 첫항 플러스 끝항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A1, A10 더한 거랑 지금 누구 더한 거랑 똑같을까? 모르겠어요. 얘네들을 더한 걸 다 바로 할 수 있어요. 몇이에요 그러면? 28. 25랑 3 더한 게 똑같으면 28 바로 쓰고 시작해야지. 여기 약분하면 14 이렇게 되니까 41.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수를 이용해서 공차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등차합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두 번째는 등차합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이 정도는 너네가 머릿속에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다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오랜만이라 좀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두 수 사이에 숫자를 넣어 만들었다. 따라서 마지막 수 구하기 간단하게 봅시다. 따라서 끝항 구하기 등차 구하기. 네, 너희가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쉬운 문제는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고 아까 말했지만 어려운 문제는 둘 다 해야 답이 나오니까 너희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등차 기하학 정리가 나오려나? 아니네. 자, 등차 수열의 부분합도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사실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기는 해. 근데 알아두는 건 조금 편하니까 설명을 일단 해줄게요. 고3 애들한테 그냥 가볍게만 얘기가 넘어갔는데 내신에서는 이게 좀 귀찮게 나올 때가 많거든요.
배도 안 하는 건 좋아요. 자, 예를 들면 A1부터 A5까지 5개의 합이 K다라고 한 다음에 5개씩 계속 똑같은 간격으로 끊어서 수열의 합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S3, 6, 9니까 3개마다 끊어서 뭔가 차이가 똑같죠? 이런 케이스가 나왔을 때 구분하면 잘 쓰면 되게 편하더라. 자, 일단 너네가 알아야 될 거는 등차 수열의 구분합은 5개, 그 다음 5개, 얘네들을 구분합이라고 부르고요. 얘네들끼리도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걸 아냐 뭐냐에 따라 계산이 조금 크게 막 엄청 달라지는 않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일단 A1에서 A6으로 가려면 여기가 플러스 5D가 돼야 되겠죠? 여기서 1로 갈 때도 A2랑 H는 5D가 차이 나니까 플러스 5D 이렇게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얘에서 여기로 가려면 총 5개 함이니까 25D가 필요해요. 여기가 K라고 친다면 이 아래식은 5D씩 추가가 돼서 플러스 25D가 되겠지? 이해 안 되면 질문해도 돼요. 자, 그 다음 걸로 넘어가서 그 다음 5개는 또 얘네들이 차이가 5 차이 나니까 플러스 50D, 또 25D가 추가가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처음 5개와 그 다음 5개와 그 다음 5개들은 전부 다 특정한 등차 수열 차이가 똑같다라는 건 너네가 일단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 문제에서 이걸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3, 6, 9 3개씩 끊어졌잖아. A1 물결 A3 이렇게 더했다고 쓸게요. 이게 5다 이렇게 난 쓸게. 자, 그럼 얘는 S6은 내가 A4부터 A6까지에다가 얘가 추가된 거거든. 그럼 내가 얘만 쓰고 싶으면 S6에다 S3을 빼주면 1, 2, 3, 1, 2, 3, 4, 5, 6 빼면 여기 4, 5, 6만 남겠지? 그럼 빼서 바로 몇이라고 쓰면 돼요? 15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내가 S9 구해라? 그럼 A 7부터 9까지를 알면 되거든. 차이가 어차피 똑같아야 된다고 저기에서 내가 확인시켜줬지? 플러스 10, 플러스 10, 그럼 여기가 몇이다가 나오는 거야? 25니까 그냥 이렇게 넣으면 그게 S9가 나오는 게 S9. 이런 식으로 그냥 사실 이건 암산컷 할 때는 좋은데 뭐 등차 공식 써도 상관은 없어요. 2분의 3 A1 플러스 A3은 뭐 2분의 6하고 A1 플러스 A6은 20 그다음 2분의 9 한 다음에 A1 플러스 A9은 이거 구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나오잖아. 근데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 암산컷도 된단 말이야. 5 그럼 빼면 15 그 다음 25네? 그럼 더하면 답이네. 이렇게 해서 하면 훨씬 빠르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특정 유형이니까 얘는 여기다가 내가 개념 정리할 때 쓰진 않을게요. 특정 유형이니까 이거는 너네가 기억을 해놓으면 내신 대비할 때는 이걸 당연히 기억해놓는 게 무조건 유리하긴 하겠죠? 안 나오면 말고 나오면 너무 좋잖아. 그럼 따라 해봅시다. 따라하세요. 등차 수열의 부분합도 등차 수열. 자, 이걸 알고 있으면 너네가 똑같은 가격을 끊어놓으면 우리가 등차 수열을 구하는 게 훨씬 빨라지니까 다른 문제 풀 때 시간 좀 더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알아는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SN으로 AN 구하기까지가 기본 내용이거든요. 네. 자, 우리가 수열의 합을 알려주고 보통 일반항을 알려준 다음에 수열의 합을 구해라 라고 하는데 이제 좀 까다로운 문제들은 수열의 합을 알려준 다음에 원래 AN 일반항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해준단 말이야. 자, 이거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일단 얘는 이렇게 두 개, A1은 S1 왜냐면 이제 S1은 한 개 더 했다니까 A1이랑 똑같은 건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이상일 때는 이 공식을 쓸 수 있어요. 이게 A1부터 AN까지 N개를 정리해 잠깐 써볼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이게 SN이죠? SN은 SN-1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을 빼면 가운데 공통되는 게 싹 다 소거가 되고 SN-SN-1은 싹 다 소거되고 AN만 남더라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수열에서는 정의역이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A1을 구하려면 1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 S0이 돼버리거든? S0은 0번째 이런 거는 우리 정의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엄밀하게 말하면 원래는 쓸 수가 없어. 그래서 A1일 때는 따로 A1은 S1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로 계산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2 이상일 때는 뭐 여기 S0 뭐 이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1일 때와 2 이상일 때로 범위를 나눠서 따로따로 꼭 써주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근데 가끔가다 정말 너무 기분 좋게도 굳이 두 개로 나눠서 쓰지 않아도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A1은 S1이야 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 대입하면 S1 마이너스 S0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계산한 게 만약에 0이라면
어차피 여기다가 1 대입해도 똑같이 S1이 나오는 건 똑같거든. 그럴 때는 두 개를 합쳤어도 되더라 였던 거였어. 일단 너네가 이걸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 이건 알고 있어야 되고, 따라서 S0이 0이면 합쳤을 수 있다. 이것도 알고 있으면 조금 편해요. 자,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S0이 0이냐 아니냐는 규칙 적용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리는데, 일단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볼게. 자, 이 친구 SN으로 내가 AN 구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정석은 이제 SN-1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N자리에 N-1 대입하고요. N-1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자, 얘는 전개를 해보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딱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을 이제 빼기로 연립하면 빼면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 은하면 2차는 소가되고 2N 이렇게 남겠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AN은 하고 쓴다면 범위를 나눠야 돼. N이 1일 때는요, 여기다 1 대입해줘요. S1을 구해야 돼. 그러면 여기다가 1, 1 집어넣으면 2 이렇게 되겠죠? 이게 S1을 쓴 거야. 여기 N이 2 이상일 때는 SN-SN-1 그대로 쓰면 되니까 2N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근데 보면 얘는 지금 여기다가 2 이상일 때만 요거 써야 돼요 라고 했는데, 여기다 1을 대입해도 똑같이 2가 나온단 말이지. 그럼 얘는 그냥 2N 이렇게 하나를 합쳤어도 된다는 얘기인 거야. 얘를 합쳤을 수 있는 이유는 S0이 0이라서 합쳤을 수 있다 라고 너네가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숫자를 한번 나열을 해볼게. 자, 얘는 첫 항이 2가 되고요. 2 이상은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4, 6, 8, 10 이렇게 되죠? 공차가 2가 되죠.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이 친구도 한번 해보면 Sn-1은 하면은 n-1제곱 플러스 n-1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이거 빼게 되면 지금 어차피 상수항은 안 변하잖아요. 어차피 소거가 돼. 그럼 상수항 없을 때 구한 식이랑 어차피 결과가 똑같거든. 내가 그냥 바로 줄여서 쓸게. 이거 어차피 소거되니까 좀 첫 번째 게 상수항 없을 때죠? 없을 때랑 결과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Sn-SN-1을 AN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얘는 그럼 이제 AN은 하고 쓴다면 범위 나눠써야 된다 그랬죠? N이 1일 때는 SN식에다 1을 대입해야 돼. 1, 1, 1이니까 3이 되겠죠? N이 2, 3일 때는 2N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숫자를 나열해보면 첫 단은 3, 2, 3일 때 여기 집어넣으면 4, 6,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차이가 플러스 2, 플러스 2 계속 플러스 2 똑같겠죠? 여기는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하세요. 둘째 항부터 등차. 그래서 어떤 차이가 일정하든 곱이 일정하든 뭐 상관없어. S0이 있다면 S0이 0이 아니라면 얘는 둘째 항부터 규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S0이 0이다 그러면 따라하세요. 첫 항부터 등차 뭐라고 우리가 불러주면 돼요. 첫 항부터 규칙 적용된다. 그 S0이 0이냐 아니냐는 첫 항부터 규칙이 적용되냐 둘째 항부터 규칙이 적용되냐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도 너네가 알고 있으면 참 좋겠죠. 식을 한번 써줄게요. 자, SN으로 AN 구하기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자, 그럼 AN은 하고 쓴다면 원래 두관분할을 써줘야 돼. N이 1일 때와 2 이상일 때로. N이 1일 때는 S1 쓰면 되고요. N이 2 이상일 때 SN에서 SN-1을 뺀 식을 그대로 써야 돼요. 기본 내용이니까 뭔가 봤던 기억이 있죠? 까먹었을 전 지금 보면 기억이 나야 돼. 이런 식이 있었다. 기억이 나야 되고요. 참고로 여기서 특정한 상황에서만 이제 S0이 0이라면 S0이 0이라면 이제 그냥 SN-SN-를 합쳤을 수 있다 였던 거야. 그래서 이걸 그냥 기억해주면 계산하기 좀 편하겠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좀 심한 내용으로 가자면 등차수열 합도 우리가 그래프로 다루게 돼요. 다음 내용이 보고 그냥 쭉 지루하더라도 한번 이런 게 있었지 하고 들어봐. 절대값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상수항 0인 등차합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등차합의 최대체수 뭐 수열해 9번 10번 정도만 하면 되겠죠. 자, 봅시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식을 내가 여기 잠깐 다시 한번 써볼게. SN은 이게 fx는 표현하듯이 기준 문자가 x, 독립변수가 x다, 아니면 독립변수가 n인 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n에 대한 함수를 해석을 해야 되고 SN은 하고 써보면요. SN은 2분의 n하고 첫항 a를 a로 쓸게요. 끝항 an은
a 플러스 n-1d에서 2a 플러스 n-1d 이렇게 우리가 주로 쓰기도 하죠. 계산을 한번 풀어서 n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2분의 n 따로 쓸게요. 2분의 n 따로 쓰고 이 안쪽에 이렇게 정리하면 dn 나오고요. 마이너스 d2a가 플러스하고 2a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따라서 n에 대한 2차 함수 2차 함수라서 이제 2차 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이용해서 성질들을 뭐 대칭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 되고 어려운 문제는 이걸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일단 그래서 등차 만났다? 일단 그래프를 해석해보고 안 되면 계산해요. 안 되면 계산을 해야지. 그래프를 쓱싹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 다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 자, 얘의 특징은요. 일단 이거 최고차항에서 d로 묶어내면 얘는 2분의 dn하고 n 플러스 d분의 a-d 이렇게 되는데 이 뒤쪽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파로 볼게요. 여기는 그냥 대입이나 뭐 이런 거 결정하면 되는 거라서 여기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최고차항이 2분의 d가 된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그 다음 중요한 건 n을 무엇으로 갖는다. 다 중요해요. 자,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얘 같은 경우는 이거 내가 알파로 쓴다 그랬죠? 근데 인수 정리 쓰기 편하게 나는 마이너스 알파로 바꿔서 쓸 거야. 자, 얘 기하학적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 2차 되는 거 봤죠? 첫 번째는 여기 중요한 건 2차 함수로 주어졌다? 일단 등차 합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SN이 2차 함수다? 등차 합이랑 관련이 있다? 바로 떠오르고 시작해야 돼요. 2차면 등차. 자, 그러면 얘는 AN의 공차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SN은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있었죠? 이 2차잖아. 이게 그러면 얘 최고차항에서 1이잖아요. 따라서 2분의 d. 이게 2분의 d가 1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d가 몇이 어떤 얘기를 바로 써도 돼요? 그러면 뭐 어떻게 쓰면 되냐면 AN은 하고 공차가 2잖아. 따라하세요. dn. 2n 하고 시작하면 돼요. 그 다음 대입해가지고 상수항 결정하면 된다고 그랬죠? 얘 대입하면 S1이 몇이래? 2 여기도 1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상수항 0으로 결정하면 A에 바로 가요. 예를 들면 SN이 2n제곱 마이너스 6n 뭐 이렇게 넣쳐봐. 자, 그럼 바로 AN 넣어야 돼. AN은 하면은 얘 2분의 D가 2니까 D가 몇이어야 돼요? 4여야 되죠? 그러면 AN은 하면 몇 N 하고 시작하면 되는 거야? 4N으로 시작하고 1 대입하면 첫 항이 몇이 나와야 된대요? 마이너스 4. 상수항 여기 1 대입했을 때 몇으로 결정해줘야 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보자마자 SN 빼기 SN만 이거 쓰고 있으면 안 돼. 2차일 때는 그냥 바로 쓱싹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너네가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기하학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건 2차항 계수. 도에 따라서 뭐 위아래 블록도 달라지지만 얘를 이용해서 AN의 공차를 구할 수 있다. 그거 너네가 알고 있으면 좋고요. 자, 두 번째 의미는 n을 인수로 갖는다라고 하면은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일단 0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계산할 때는 상수항이 0이라의 의미를 가지고 이거를 n축 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n-알파니까 0과 알파일 때 축과 만나겠죠? 해서 얘는 원점을 지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기하학적 의미가 되고 대수적인 의미가 되겠지, 계산할 때.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 수열의 등차함의 그래프는 A랑 D의 부호에 따라 개형이 4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프 특징들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 왜냐면 이거 심한 내용이니까. 일단 한번 봐봐. 자, 예를 들면 B랑 알파가 양수라면 2차 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고 시작해야 되냐인데요. D가 양수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올라간 그래프 일단 나와야 돼. 원점 무조건 지난다 그랬죠? 알파 양수라 그랬죠? 0은 알파 오른쪽에 있어요. 0 알파 찍고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되고요. 그럼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 각각의 점들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여기 n이 1일 때 여기 y좌표 1,s1이 되니까 여기 y좌표가 s1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a1이자 s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s2가 되네. 왜냐면 이게 y는 sn 그래프를 그린 거거든요. 함수로 표현하면 sn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수열이니까 sn 스몰을 조그맣게 아래 첨자로 쓰는 게 좀 일반적이긴 하고. 자, 근데 일단 얘네들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S2는 S1에다가 이제 A2가 더해진 거죠. 그럼 얘를 빼면 S2-S1이 A2란 말이죠. 그럼 얘네들의 높이 차이가 A2랑 관련이 있는 거야. A2랑 관련이 있는 거죠. 높이 차이가. 근데 S1에서 S2가 됐으면 더해졌으니까 더 커져야 될 것 같은데 Y좌표가 작아졌지. 합이 작아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음수를 더했다는 얘기니까 A는 음수가 되고 그러면 높이 차이는 양수여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쳐서 양수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점의 높이 차이들이 A의 일반항들, 각각의 항들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이건 조금 더 까다로운 내용이긴 한데 여기 X좌표가 1, 1, 1에서 A, S1, S2, S3 이렇게 끊기니까 X 증가량이 항상 1이거든. 그럼 Y 증가량의 기울기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분의 A에서 이 A2가 이 두 점의 기울기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 그럼 기울기 보고 바로 A 음수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기울기가 몇이에요? 라고 말하면 바로 A2를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건 조금 더 까다로운 내용이라서 기울기를 해석하는 거 빠지면 풀 수준에서는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냥 경험으로 그렇구나 하고 이해만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 얘는 2차 함수라서 아주 특별한 성질이 있어요. 대칭성이죠. 자, 예를 들면 여기가 1, 0, 여기 알파 이렇게 있으니까 대칭 되는 점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근데 축도 우리가 만약에 여기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지점이 나온다면 이 축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2차 함수 그래프 사진에 그대로 쓸 수 있으면 된다. 이따 문제 풀 때 이런 도형을 쓸만하게 나오면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리가 SN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아래쪽에 등차를 써보면 우리 2차 함수 다루는 건 좀 익숙하잖아요. 2차 함수는 익숙하니까 2분의 t n-알파 이렇게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의미를 담는 건 최고차항 개수가 2분의 t다. 그런데 상수항이 0이다. 원점을 지난다. n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다룰 수 있어야 되고 t가 양수고 알파가 음수다. 그럼 최고차항에서 음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요. 0과 알파일 때 축과 만나는데 알파가 음수라서 이쪽에 이렇게 하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주고 우리는 자연수일 때 n이 자연수일 때만 보이니까 실제 점은 이쪽 오른쪽에만 찍히게 돼요.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그때 여기 높이 차이가 S2에서 S1 뺀 게 A가 된다. 높이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X 증가량 1, Y 증가량 A2 그리고 기울기를 A2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게 여기 표시됩니다. 기울기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SN 그래프에서 Y좌표 차이나 기울기가 AN의 역할이다. 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 근데 뭐 쉬운 문제들에서는 그냥 계산대로 하면 다 나오기는 한데요. 어려운 문제들은 이거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너네 등급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잘하는 등급대라면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자, B가 음수, 알파, 양수일 때 뭐 부호에 따라 써놨는데 이거는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참고로 SN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는 얘는 최소값이 있죠. 왜냐면 점점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최소값이 존재하고 이건 0 오른쪽만 봐야 되니까 계속 증가하니까 최소값 없고 최대값도 없어요. 최소값 S1이겠지만 굳이 그걸 문제 내십니다. 자, 위로 볼록할 때는 최대값이 있고 이때는 오른쪽만 0 오른쪽만 봐야 되기 때문에 최대 최소를 따로 다루진 않아요. 이 개념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경험으로 그냥 그렇네 하고 보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문제 쓰는 건 좀 다른 얘기니까. 자, 등차 합의 최대 최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조금 내용이 많긴 한데 이걸 너희가 지금 일단 설명을 한번 잠시만 해보자. 52분? 여기까지 설명하면 딱 시간 같아요. 좀 머리 아프겠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등차수열 합 SN이 뭐 언제 최대를 갖는다, 뭐 언제 최소를 갖는다 상황은 반대니까 그냥 최대일 때만 딱 볼게요. 그리고 SN이라는 등차수열 합이 뭐 8일 때 최대값 몇을 갖는다. 근데 그냥 미지수로 그냥 놨어요. 일반화 시켜서. K일 때 최대값 라지엠을 갖는다 라고 하면은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요. SN은 A1에다가 A2, A3, A4 하나씩 붙여나가는 거란 말이야. 최대라는 거는 커지다가 뭐하는 순간이 있다는 얘기가 작아지는 순간이 있어야 최대가 생기는 거거든. 그러면 점점점 커진다는 건 음수가 더해진다는 얘기고 값이 갑자기 더했는데 작아진다는 건 음수를 더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떤 의미냐면 K 근처에서 양수를 더하다가 음수를 더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나 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을 변경. 네. 자, 그때 케이스가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첫 번째 AK가 0일 때, 그 다음에 AK 플러스 0일 때, 그 다음 세 번째 AK 마이너스 0일 때 세 가지가 있는데
아 이거 너네가 지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으려나?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AK가 만약에 0이었다면 이 케이스를 너네 직접 나눠서 풀어야 돼. 문제에서 얘기해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게 킬러 유형이 있고. 자, AK가 0이라면 그러면 이게 1차 함수잖아요. 분명히 양수가 더해진다고 음수가 더해진다고 했으니까 직선. 우리가 등차수의 일반항은 1차 함수라고 그랬죠? 기울기가 음수인 1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는 거고 AK가 0이면 여기 K일 때가 K일 때가 이렇게 되는 거지. 정확히 여기 AK가 아니라 K일 때가 0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SK, 여기가 SK-1일 때고요. K가 여기 SK가 되거든? 높이가 똑같아야 돼. 근데 AK가 0이니까 0이 더해지니까 높이가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이 두 점 사이 연결한 게 그 전항의 기울기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기울기가 0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거 좀 설명이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에서 해석을 한다면 얘네들이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K-1, K일 때 이 중간이 2차 함수의 축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중간의 축이 K에서 2분의 1 뺐다. 그럼 K에서 2분의 1을 뺐다가 되는 거죠. 여기가 축이 되겠죠? 여기가 0은 고정이야. 등차는. 왜냐면 n을 인수로 가지니까 0 알파 했을 때 여기를 알게 되면 얘도 이제 중간은 똑같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뭐 7이었고 여기가 8이었다. 그러면 여기가 7.5잖아요. 0, 7.5 여기 15 바로 나와요. 그럼 SN이 바로 나와요. SN은 하고 2분의 D하고 N 한 다음에 N-15 이렇게 미정계수 하나를 결정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만약에 AK 플러스 1이 0이어도 K1일 때가 최대가 될 수가 있어. 최대의 정의가 뭐냐면 얘들아 봐봐. S7은 점점점 커지다가 높이 똑같은 점이 있고 내려간대. 그러면 따라하세요. 이전보다 큰 점이 없다. 큰 점이 없으면 최대값이 최대의 정의야. 예를 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 알파일 때 이거는 내가 수축 배웠으면 정확히 알고 싶은데 알파 베타 감마 알파일 때랑 베타일 때가 함수값이 감마는 똑같다? 이거 최대값이 없다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전보다 지금 큰 점이 없죠? 그러면 알파랑 베타일 때 최대값 감마를 갖는다. 이게 최대값이 최대의 정의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최대다 그러면 높이가 같은 점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케이스가 3개가 나오는 거고. 자, 이 케이스에서는 K 플러스 1 높이가 똑같다니까 이렇게 쓰거나 그럼 K 플러스 1, AK 플러스 1이 0이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표정들이 좋지 않고만 많이 복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한 최대일 때, 그러니까 똑같아도 최대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유일한 최대일 때 케이스는 그러면 n-1에서 n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 n 플러스 1로 내려가야 되니까 양수, 음수가 더해져서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그냥 SK 유일한 최대다 그러면 AK는 양수고 그 전까지는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음수다. 이런 식으로 너네가 풀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셀이나 RPM 수준에서는 이 그래프까지 아니고 저 위에 이 내용으로 그냥 풀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소개는 했었고 이건 더 얘기는 안 했고 표정 보니까 그만하게 나을 것 같네. 그 다음에 상성 영인 절대값 일단 끊고 우리 등차 개념 복습 한 번 더 하고 문제 쭉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좀만 쉬세요.